네, 안녕하세요. 차트 예술을 입히는 남자, 주식커백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가 진정된 가운데 세 시장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48% 오르고 S&P 500 같은 경우는 1.21%, 그다음에 기술 중심의 이제 나스닥 지수죠. 1.04% 오른 세 시장 모두 상상을 한 가운데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홍나 때문에 뭐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급등폭 되돌리면 이제 마감 117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도 이제 좀 진정세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들어가지가 않고 있어요. 먼저 헝다에 대해서 먼저 뭐 북한발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북한 아직 종전 선언할 때 아니야 이런 타이틀의 기사네요. 미 적대 정책 철회가 우선이고 야당 좀 엇갈리고 있어요 사실. 조금 달라지지 않는 예전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임기 내 종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 근데 미국 국무부 이제 대화 보면 대북 대화 외교로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의 미국 입장 발표와 미국의 이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좀 이 북한은 언제나 마찬가지죠. 북한은 먼저 미국의 규제를 풀어줘라. 어, 미국은 핵 먼저 포기를 해라. 이거 뭐 서로 계속 이것만 지금 몇 년째 주고받고 있는데 요즘 좀 질립니다. 중국 헝다그룹 테이퍼링 이제 금리 인상 종말로 치닫는 비투 시대 이렇게 나오죠. 중국 헝다그룹이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대출 억제 추석을 전후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운 이들이 이제 비투 지속 가능성을 이제 묻고 있다는 이런 기사예요. 이들은 하나하나 떼어놓아도 금융시장의 악재인데 동시다발적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자산시장에 이제 지속적인 충격을 가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금융시장과 정책 당국의 움직임은 코로나19 이후 이제 극심해진 실물 경제, 자산 시장의 이제 괴리, 즉 불균형의 시장을 이제 좀 지향하는데, 이는 전대미문의 유동성 홍수 속에서 이제 광풍을 이는 비투 시대가 좀 저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 헝다 그룹 사태와 관련해서 엇갈린 소식이 나왔는데, 뭐 블룸버그 통신은 먼저 인용을 해보면 당국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하는 달러채 디폴트를 피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의 헝다 파산 위기에 대비하고 후속 조처를 이제 파산을 시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파산 위기에 대비하라. 한쪽은 파산 위기를 겪지 않게 조치를 지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직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제 헝다가 이자를 냈다는 소식에 이제 악재설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결국에는 420억 원대 위안 화채를만 갚았죠. 이걸 해결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990억 원대 달러채 이자 지급이 아직 불투명해요. 그리고 내년에 내년 1년 내에 이제 갚을 돈이 43조 원입니다. 원금 상환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악재소라고 하는 부분은 좀 너무 이른 판단인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뭐 국유화할지 뭐 디폴트로 갈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은 좀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긴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칩 설계 능력과 공정 기술, 가격 대비 성능 등을 앞세워 테슬라 자율주행 칩 수준에서 대만 TSMC를 제친 것인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주가는 참 안 움직이네요 삼성전자. 이건 웃자고 좀 가져온 내용인데 드라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이 열광이긴 한가 봅니다.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드라마에 나온 휴대폰 번호나 비슷한 번호를 가진 사람이 잇따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화를 해서 비슷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욕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는 등 하루에 수천 통의 전화가 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대요. 야, 얼마나 몰입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버킷리스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열풍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갭을 띄워서 좀 먹어보게. 자, 은행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참여, 빅테크 기업과 이제 한판 승부, KB 국민은행, 그다음에 신한, 농협, 우리 이런 이제 은행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 운전면허증에 사활을 거느냐? 은행 창구 가보시면 대부분 운전면허증이나 뭐 주민등록증 이런 게 복사를 하고 다시 빼고 드리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 시범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선 그 다음에 요걸 되게만 하면 그 간편 절차죠. 번거로움이 없어지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창구와 이제 비대면 모바일에서 뱅킹 쪽에서 활용이 되면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좀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고 편의성이 많이 좋아지겠죠. 고객 유치가 좀 쉬워지겠다는 이게 은행권의 이제 생각인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주들 뭐 IT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콤텍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정확히 이게 이제 빅테크 관련주기도 하고 은행권에서 가져가면 은행이 하겠죠. 요런 저도 찾아본 거라 관련주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머리 쏙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면서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LG전자가 이제 키오스크 사업의 프리미엄 전략을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LG가 프리미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뭐 스타일러 같은 경우도 성공 못할 거라고 했는데 대박 성공이 났죠. 일본에서 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가 이제 키오스크 사업에서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본다니까 개인 특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좀 골자인데, 뭐 이렇게 보면 기사 내용 보면 뭐 최고급 부티크, 호텔, 레스토랑, 뭐 명품 매장 등 프리미엄 기업거래 이제 B2B 시장을 이제 정조준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가성비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무게를 실은 이제 삼성과는 이제 전략이 달라요. 얘네는 그냥 아예 비싸게 요거를 간다고 합니다. 키오스크 관련주도 이래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아무튼 오늘 장도 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헝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리스크가 있는데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냥 일관하는 상황이고, 중국 부동산 이제 섹터와 주가 연관성이 높은 국내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중국 부동산 섹터 지수가 이제 하락했을 때 평균적으로 국내 이제 뭐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이런 중국 관련주 있죠. 이런 게 하락폭이 컸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인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성장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긴 해요. 뭐 이제 배터리 뭐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죠. 예전에 이제 방어주 역할을 했는데, 요번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어떤 섹터들이 방어주 역할을 할 것인가, 요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쉴 생각입니다. 자, 오늘 장도 참 고생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즐거운 아침. 날씨도 추운데 일교차도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백신 접종이 있어가지고
예, 맞고 와가지고선 끙끙 앓을 것 같아요. 남들 전 바늘이 무서운데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장도 화이팅 합시다. 자, 그러면 화이팅!